많은 분들이 공을 보고 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공을 본다, 뭐 혹은 상대 라켓을 본다, 이런 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탁구라는 운동은 단순히 기술을 많이 익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 얼마나 상대에 맞춰서 내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상대의 특정 기술을 내가 어떤 특정 기술로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스포츠다 보니까 뭐 몸의 빠르기라든지 공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우월하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승부의 직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읽는 방법과 공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좀 심층적으로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공의 정보에는 구질과 이제 강도, 그리고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질이라는 말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질은 단순히 회전의 방향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운동 벡터와 이제 회전 벡터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단어가 어렵죠. 이제 선운동 벡터는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공이 있으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힘의 방향인 거고,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 운동의 방향성이죠. 근데 벡터는 곡선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개념이 좀 중요하고, 이 어디로 돌고 있는가, 이렇게 돌 수도 있겠고요.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회전 방향성, 회전 벡터의 결과값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마그누스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구질을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힘의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전만 갖고는 구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공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약하면 공이 뻗어나가질 않아요. 이제 그런 드라이브를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루프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의 방향과 회전의 방향을 이게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질이라는 거는 힘의 방향, 그리고 회전의 방향,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클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너클은 좀 이제 공이 꿀렁거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의 정확한 개념은 카르만 와류라는, 이 카르만 볼텍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길게 설명을 하기는 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공이 무회전이면은 공기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회전이 이제 생기면,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밀고 가면서 여기에 있던 공기들이 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회전이 되면서 기압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돌게 되면서.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빨려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게 이제 마그누스 효과인데, 이 회전이 안 생기면 이 마그누스 효과가 안 생깁니다. 이 뒤쪽에 이제 이렇게 불규칙한 이런 와류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카르만 볼텍스라고 하는데, 당연하지만 이 공을 무회전으로 주는 힘을, 이 공에 주는 압력을 강하게 이제 넣으면 이 카르만 와류가 강하게 생기고, 이 힘을 약하게 넣는다면 이제 약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테이블에다 공을 치니까 이 카르만 와류를 강하게 형성하는 형태로 공을 치면 이제 회전이 많이 없는데 공이 굉장히 많이 깔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류 형성이 약하면 회전은 많이 없는데 거의 민볼성의 변화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이 핵심은 그겁니다. 이 카르마 와류를 왜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회전만 갖고는 공의 정보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힘의 방향, 그리고 회전의 방향, 이 두 개를 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두 개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러버에 맞았을 때 반구되는 방향도 좀 다르거든요. 각자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루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공이 테이블에 맞고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자, 이 공이 상회전이에요.
그리고 이 반구되고 튀어 오르는 방향도 이렇게 상향 벡터거든요. 이 위쪽으로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상회전인 공을 얘도 이 상회전도 러버에 맞았을 때 위쪽으로 튀는 변화고요. 이 상향 벡터도 공이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치는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꽂아서 치면 사실은 얘도 위로 떠오르는 힘이고 이 상회전도 맞고 위로 떠오르는 힘이죠. 이 형태로 공이 떠올랐을 때 처리를 하는 게 조금 쉬워요. 근데 같은 공이어도 맞고 떨어지면 상회전인데 위쪽에 변화가 남아있는데 떨어지는 공이면 위쪽의 변화는 남아있는데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뀌었죠? 하향 벡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와 얘가 이제 일부가 상쇄가 되어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배합의 값이 이 튀어 올랐을 때 쳐야 되는 값보다 사실 조금 더 정교해서 더 보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얘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회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뭐 맞고 튈 때가 정점이다,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가 정점일 때가 회전이 뭐 제로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타구 이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줄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뭐 특정 지점이 많았다가 적어졌다 이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무한 동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향 벡터인데 공은 위쪽으로 튀는 변화예요. 이게 당연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이미 어렵죠. 그래서 이 루프 드라이브를 떨어지는 형태의 루프 드라이브를 이제 강타로 처리를 하는 게 배합을 아주 잘 찾아야 돼요. 이 배합을 찾기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난이도를 높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약간 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퀴즈를 푼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상대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의 볼 처리를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상대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안 되는 상태는 상대한테는 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커트볼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커트볼은 맞고 이러 돌잖아요. 그래서 하회전 변화는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죠. 그리고 지금 얘도 하향 벡터예요. 그러면 내가 커트볼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죠? 얘도 아래쪽 변화고 벡터 지금 얘가 떨어지고 있는 이 힘의 방향도 아래쪽 변화니까 공을 기다렸다가 그냥 냅다 많이 올리면 공이 좀 쉽게 이렇게 잘 넘어가겠죠. 둘 다 변화가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근데 공이 튀자마자는 어떻죠? 얘가 상향 벡터예요. 근데 공은 하회전이고 그리고 회전도 많이 남아있겠죠. 이제 테이블에 반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튀자마자 치는 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회전의 강도는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 솟구치는 힘이 있어서 테이블에 맞고 솟구치는 힘이 있어서 그 배합만 잘 찾으면 정점 이전에 처리를 하는 게 적은 힘으로도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지 그 배합을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아까 상회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은 하회전인데 공이 솟구치는 건 상향 벡터니까 배합 찾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코치님들이 설명을 하셨듯이 공을 끝까지 늦췄다가 끌어올리는 형태로 치는 게 안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공의 정보를 좀 몰라도 약간 뭉뚱그려서 뭉개서 처리를 하기가 쉬워요. 하향 벡터고 하회전이고 또 이제 공이 뜨자마자 이렇게 따닥 쳐서 상회전 변화를 뜨자마자 따닥 처리하는 게 쉽다고 하는 이유가 둘 다 이제 위쪽으로 변화가 이제 생겨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질만 가지고 공이 결정이 되지는 않겠죠. 힘의 방향에도 강도가 있고요. 회전의 방향에도 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의 방향과 회전의 방향의 세기가 둘 다 이제 강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볼발이 세다, 공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굉장히 강한 기술은 뭐 보통 스매시 계열, 면을 많이 사용하는 계열의 기술이 되는 거고 이제 회전의 방향이 강한 형태의 기술들은 보통 마찰을 많이 쓰는 뭐 루프 드라이브가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과 이제 마찰을 잘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골라 쓰는 게 이제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 디테일은 좀 더 기술 설명을 할 때 제가 나중에 보완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배합을 조정해서 이제 저희가 타구를 한다, 선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죠. 공의 정보에. 세 번째가 있어요. 로케이션이라는 말인데 역시 이것도 탁구 쪽에서는 좀 생소한 말이실 수 있어요. 이 로케이션은 공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의 좌표와 저 공이 나한테 도착을 했을 때
그 좌표와 위치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탁구대인데 공 동일하게 도착을 해도 예를 들어 민볼로 왔어요. 근데 어떤 공은 여기 맞고 요렇게 떨어지는 공일 수 있고요. 민볼인데 어떤 공은 맞고 요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의 낙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는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타점에 왔을 때 공의 위치를 찾는 작업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이란 공이 도착하는 좌표, 공이 어디로 오는지, 내 위치에 내 타점에 도착했을 때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이 나한테 도착했을 때 좌우 코스도 있겠고요. 이제 상하, 공이 떴다면 높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공이 떴는데도 내 위치까지 왔을 때 아래로 훅 꺼져서 떨어지는 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 정보를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상대를 보면서 하잖아요. 상대 라켓을 봐라, 상대를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를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를 보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공의 정보를 좁혀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커트를 하려고 하는 자세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이제 다르잖아요. 커트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쓸 준비를 하는 동작과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쓸 준비를 하는 동작이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 동작을 통해서 상대가 이제 커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회전성의 변화가 올 공들은 배제를 하면 되겠죠. 뭐 드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커트성의 변화들은 배제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는 동작을 보면서 범위를 좁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를 읽는 거에는 지금 뭐 단순히 제가 하회전과 상회전만 얘기를 했지만 코스도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탁구장에서 볼 판단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데 공을 좌우로 보낼 때도 상대의 동작에 따라서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정보가 잘 보이는 상대들 이제 공을 깊게 빼도 내가 반응해서 훈련을 통해서 처리를 해낼 수 있고 공이 깊게 빠지지 않고 뭐 공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동작이 그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저희가 공만 보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반응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대를 읽어서 기본적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의 범위를 좁혀놓고 그리고 공의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기술 선택을 하고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사실 제가 옆에 메모장에다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어놨는데 상대를 읽고 상대가 타구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놔요. 그리고 상대가 치면서 공 확인을 하고 거의 동시에 기술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쓸 기술의 강도, 뭐 코스 뭐 이런 요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안전하게 칠 때는 대각길이기는 한데 항상 대각선이 정배는 아니에요. 직선이 정배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탁구장에서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때 좀 단서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런 판단 흐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공의 정보에는 구질과 강도 그리고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기술 선택을 거의 동시에 하기는 하지만 기술 선택을 하기 전에 상대를 보면서 이미 범위를 좁혀놓고 공을 보면서 더 디테일한 값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이제 제가 탁구장에서 찍을 것 같은데요. 뭐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탁구대 앞에서 이제 뵐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역시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